통계적 추정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동영상 강의 잘 들으셨겠지만, 개념 강의 잘 들으셨겠지만, 간단하게 다시 한번 포인트를 나눠보면, 통계적 추정은 크게 세 수로 나뉜다 라고 했죠. 맞습니까? 첫째, 뭡니까? X바의 분포. X바의 분포. 그 다음에 두 번째, 뭡니까? 모평균의 추정. 그 다음에 세 번째, 누구의 추정? 모비율의 추정. 이렇게 세 수로 나뉘고, 얘랑 얘는 사실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되고, X바의 분포는 우리가 학습의 목표가 X바의 분포는 X바의 분포와 누구를 비교한다? X의 분포를 비교한다. 그게 아마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맞죠? 쌤이 동영상 강의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가지고 포인트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면서도 필요한 개념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 번씩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할게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숫자 1, 3, 5, 7이 있는데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크기가 2인 표본을 복원 추출한다 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보게 될 문제는 대부분 복원 추출입니다. 이 공에 적힌 숫자의 평균은 X바라고 할 때 물음에 답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개념 설명 간단하게 합시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배우고 이 문제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X바의 확률 분포를 너는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느냐를 확인하려고 낸 문제예요. 그럼 X바의 확률 분포를 누구와 비교해서 하냐? X의 확률 분포와 비교해서 너희는 얼마나 이것을 잘 이해하고 있니? 이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X바의 확률 분포와 X의 확률 분포는 무엇이 다르냐? 일단 X바의 확률 분포라는 것 자체가 얘가 표본의 평균이니까, 맞죠? 표본의 평균이니까 이 표본의 평균이라는 개념 자체를 좀 모르는 학생들이 있던데, 일단은 결론부터 먼저 얘기를 하면은 EX바와 EX는 어떻다라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같다 이렇게 알고 있죠. 그 다음에 V의 X바와 VX는 누가 더 크다? 그쵸? 얘가 더 많이 흩어져 있다. 맞죠? 그러면은 얘는 얘에 비해서 어떻게 됩니까? 표본의 크기 분의 1만큼의 분산이 되겠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우리가 배웠는데 최종적인 목적이 무엇이냐를 쌤이 한마디로 한번 정리를 해줄게요. 그럼 우리가 이 단원에서 이 개념을 배움으로써 목표로 하는 것은 뭐냐? X바의 확률 분포, X바의 확률 분포표가 없이 우리는 뭐를 구하겠다? EX바와 VX바 등을 구하겠다가 이 단원의 목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X바의 확률 분포표는 이 문제에선 구하라고 해봤는데 그냥 한번 구해보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한번 구해보는 것이고 여기서 되게 번거로울 겁니다. 이해도 어렵고. 그래서 핵심은 뭐다? 우리가 이 X바의 확률 분포와 X의 확률 분포를 비교해서 배우는 이유는 얘들이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X바의 확률 분포표를 굳이 그리지 않고도 X의 확률 분포를 이용해서 평균도 구하고 X의 분산을 이용해서 분산도 구하는 이런 것이 우리의 학습의 목표라는 거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다시 한번 가봅시다. 그러면은 원래는 X바의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내라고 하는 문제는 많이 안 나오겠다. 맞죠? 많이 안 나오는데 이 문제를 낸 이유는 그거라고 보면 돼요. 고생 좀 해봐라. 알겠죠? 고생 좀 해봐라. 가볼게요. X바의 확률 분포 이렇게 먼저 해봅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쌤이 보면은 어디서 좀 착각을 많이 하냐면 이 복원 추출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두 개를 뽑는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냐면 이 네 개 중에서 두 개를 뽑는다 또는 이렇게 뽑는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 하지만 복원 추출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알겠죠?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씩 뽑아서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된다고. 여기 주머니가 있는데 주머니가 있다고 하지 말고 메모지가 있다고 합시다.
알겠죠? 내가 메모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렇게 메모지를 딱 가지고 있는데 여기다가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 뭐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처음에 이 크기가 2인 표본이잖아요. 한 번에 두 개를 뽑는 게 아니에요. 일단 하나를 뽑아. 딱 뽑았어. 눈 감고 뽑았어. 만약에 1이 나왔네? 그럼 1이라고 써. 그러고 한 다음에 이걸 다시 집어넣어요. 그럼 여전히 4개가 있죠. 그래 놓고 또 뽑았네. 또 뽑았는데 예를 들어서 1이 또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또 나올 수 있죠. 그러면 또 1 이렇게 쓴다고. 그러면은 한 번이 끝난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그러면은 여기서 어떻게 뭐를 이걸로 끝이 아니라 얘들의 평균을 낼 수가 있잖아, 맞죠? 그러니까 얘들을 우리는 표본이라 하고 얘들의 평균을 내면 그것을 표본 평균이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1과 1인 것 같으면 표본 평균이 얼마겠어요? 1이겠죠. 그 다음 또 예를 들어서 2회차에는 또 지금 이 안에 다 들어있잖아, 맞죠? 이번에 내가 막 손을 휘저어가지고 뽑아서 5를 뽑았네? 5라고 쓰는 거야. 또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또 뽑아서 이번엔 3을 뽑았네? 5랑 3을 뽑았어. 그러면 이때는 x바가 얼마인 거죠? 4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런 식으로 시행을 계속 해 나간다. 이 문제의 시행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참 많아요. 이것을 명확하게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x바로서 가능한 수가 얼마인지를 한번 보자는 거죠. x바 중에서 제일 작은 값 얼마예요? 그렇죠? 1이죠. 맞습니까? 1이죠. 아까 금방 했던 것처럼. 1이, 자, 두 번 다 1이 나오면은 그들의 평균이, 여기에 나올 수 있는 값이 1이 될 수가 있죠. 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정말 많은 학생들이 이 1을 잘 이해를 못해요. x바로서 가장 x바로서 가능한 수 중에 가장 작은 수는 1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x바로서 가능한 수 얼마 있습니까? 2 됩니까? 그렇죠? 어떤 거? 예를 들어 처음에 1 뽑았고 두 번째 3 뽑았어. 맞죠? 그럼 그들의 평균은 얼마 되겠습니까? 2 되겠죠. 그러면은 3도 되겠고 4도 되겠고 5도 되겠고 6도 되겠고 7도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확률 분포표를 구하려고 하니까 그 밑에는 각각의 확률을 구해 봐야 되겠습니다. 맞죠? 그러면은 x바가 1이 될 확률을 여기다 구해야 되는데 우리 보면 알겠네요. x바가 1이 되려면 몇 번, 두 번 다 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1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은 처음에 1이 나오고 두 번째 1이 나오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4분의 1 곱하기 4분의 1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2가 될 확률은 어떻게 되겠어요? 1, 3 이렇게 뽑거나 3, 1 이렇게 뽑으면 되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지금 경우의 수가 몇 가지예요? 두 가지죠. 뭐 그렇게 접근할까요? 그게 낫겠다. 자, 이건 어떻게 된다? 우리가 복원 추출해서 전체 이끌어낼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미안합니다. 16가지인데 그 중에 몇 가지다? 두 가지다. 16가지 중에 두 가지. 방금 옆에 있는 문제도 그러면 그런 맥락으로 수정을 하면 4분의 1 곱하기 4분의 1, 즉 확률의 계산의 형태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겠죠. 그럼 3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16가지 중에서 3이 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1 뽑고 5 뽑고 5 뽑고 1 뽑고 3 뽑고 3 뽑고 몇 가지 되겠습니까? 3가지. 그 다음에 16분의 4가 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3과 잠깐만 맞네. 3과 3 미쳤다 3과 5 또는 5와 3 맞죠? 그래서 두 가지. 그 다음에 16분의 5는요 어떻게 하면 되죠? 5를 뽑거나 3, 7을 뽑거나 7, 3을 뽑으면 되죠. 그러니까 세 가지 점점 속도 붙는다 맞죠? 그 다음에 6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5, 7, 7, 5니까 두 가지 7이 되려면 7, 7이니까 한 가지. 이런 거 하고 나면은 항상 좀 찝찝하잖아 맞죠? 그러면은 검산하는 방법이 있죠. 뭡니까? 한번 대답해 볼래요? 검산하는 방법이 뭐다? 그렇죠. 확률의 총합이 1이 되는지 확인하시면 되죠. 맞죠? 확률의 총합이 그럼 16분의 다 더해봅시다. 1, 3, 6, 8, 11 다시 이거 1, 3, 6, 8,
11, 13, 14. 두 개 부족하잖아. 16 안 되잖아. 봐봐, 이 검산의 힘이 되게 중요하다니까. 선생님 일부러 틀렸어요. 4 한번 다시 볼게요. 4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3과 5의 평균은 4죠. 5와 3의 평균도 4고, 1, 7과 7, 1도 있죠. 오케이. 그러면은 16분의 16 해가지고 딱 맞아 떨어지잖아. 맞죠? 오케이. 그러면은 우리는 확률 분포 표를 구해봤습니다. 그리고 2번에서는 뭐다? 1번의 표를 이용해서 x바의 평균과 분산을 구해봐라 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바로 악마의 문제인 거야. 이 출제자의 의도가 뭐다? 이 출제자의 의도가 뭐다? 개고생해봐라. 알겠죠? 개고생해봐라. x바의 확률 분포표를 이용해서 평균과 분산 구하는 것은 엄청 귀찮죠? 맞습니까? 엄청 귀찮아요. 그래서 요거는 쌤이 방향만 잡고 직접 계산을 하지 않을 겁니다. 딱 봐도 너무 토 나오잖아. 맞죠? 그러면 2의 x바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얘들 둘을 곱하고 곱해서 구하면 되겠죠. 이거 풀이 넣을 걸 그랬다. 이거 구하면 되잖아. 맞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뭡니까? 이거는 누구의 평균과 같다는 거예요. x의 평균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개념 학습이 확실히 된 학생들은 이 표를 구하지 않고 x의 평균을 이용해서 이 평균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vx바도 구해봐라 했네. vx바 같은 경우에는 더 개고생이죠. 제곱해서 곱하고 맞죠? 그들을 다 더한 다음에 또 평균을 제곱한 걸 빼야 되잖아. 근데 이것도 쌤이 머리를 좀 쓰면 개념 공부가 확실히 된 학생들은 이거는 vx에다가 n분의 1을 곱한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에서는 지금 표본의 크기가 얼마입니까? 2잖아요. 맞죠? 표본의 크기가 2니까 여기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2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출제자의 의도에 반하여 쌤이 EX와 VX를 한번 지금 구해서 답을 구해 볼게요. 알겠죠? 짜잔. 다 지우고 하자. 오케이. 그러면은 시작. EX 구하러 갑시다. 너무 쉽지. X와 X바의 차이는 뭐예요? X는 딱 한 번만 뽑는 거고, X바는 뽑아서 평균 내는 거죠. 맞죠? X는 딱 한 번 뽑는 거예요. 그러면은 1, 3, 5, 7이 있는데 딱 한 번 뽑았어. 그때 나오는 공이 X다 이 말이에요. 그럼 나올 수 있는 수가 얼마예요? 1, 3, 5, 7. 우와, 너무나 평화로워. 그럼 1이 나올 확률 얼마예요? 4분. 너무 사랑스러워. 그렇죠? 너무 사랑스럽죠? 오케이? 그들의 합이 1인 것도 확인하기가 너무 쉽죠. 그러면 EX 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4분의 1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7 해가지고 16이니까 4 되겠죠. 보나마나 이것은 X바의 평균과 같을 겁니다. 맞죠? 그 다음에 VX 구하러 갑시다. VX 역시 아무것도 아니죠. 4분의 얘들 제곱해서 더하면 되니까 1 더하기 9 더하기 25 더하기 77에 49 빼기 평균 4의 제곱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4분의 맞죠? 10 이거 얼마? 10 이거 얼마야? 74 그러면은 84 되나요? 빼기 16 그러면은 이거는 21 빼기 16이니까 5 되겠네요. 맞죠? 그러면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vx바는 아까 했다시피 2분의 1의 vx이기 때문에 여기다 5를 넣어주면 2분의 5가 되겠습니다. 맞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지금 추정 단원에서 배우는 큰 세 개 뿌리는 맞죠? x바의 분포 맞죠? x바의 분포와 모평균의 추정, 모비율의 추정 이렇게 있는데 x바의 분포는 핵심 아이디어가 개념이 얘를 누구와 비교한다? x의 분포와 비교한다. 맞죠? x의 분포와 비교하고 비교는 왜 하냐? x의 분포는 우리에게 어떻다? 쉽다. 맞죠? 쉽게 알고 있는데 이들의 관계를 알아버리면 얘의 분포를 물었을 때 얘의 분포를 이용해서 접근할 수 있다. 이게 포인트가 되겠죠. 와, 되게 길게 설명했다. 맞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이건 좀 빠르게 되려나? 지금 자, 표본 평균이, 자, 여러분들, 요런 문제를 보면, 쌤이 봤을 때, 사실 통계를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이런 일상적 표현을 수학적 표현으로 좀 잘 못 바꾸는 것 같아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통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수학적 표현으로 변형하는 것이고, 그때는 우리가 확률 변수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알겠죠? 확률 변수를 파악한다는 것은 누구를 x로 잡을 것이냐 이 말인 거예요. 누구를 x로 잡을 것이냐. 그 다음에 그럼 누구를 x 바로 잡을 것이냐. 이런 것들은 개념이 튼튼해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해봅시다. 어느 제과점에서 그리고 또 이것도 강조해 줄까요? 동영상 강의에 물론 있죠. 선생님 뭐라 그랬어요? 확률 변수란 무엇이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고. 우리가 항상 뭐예요? 추정 문제, 통계 문제에서는 누군가의 평균을 구하기도 하고 누군가의 표준 편차를 구하기도 하고 맞죠? 누군가가 뭐 어떻게 될 확률을 구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맞습니까? 그 확률 변수란 뭡니까? 그 누군가 좀 있어 보여요. 객체에 해당하는 것이 확률 변수죠. 맞죠? 그러면 이 문제에서는 지금 봐봐. 위에서는 빵 한 개 무게가 평균 주고 표준 편차 줬잖아. 그러면은 여기서 벌써 확률 변수가 하나 나왔어요. x가 빵 한 개 무게입니다. 게다가 뭐라고 했습니까?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했죠. 그러면은 그것을 우리가 수학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x는 정규 분포를 따르고 평균이 120에다가 표준 편차가 24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맞죠? 이 중에서 36개의 빵을 이미 추출한다. 뭐 좀 어려워지는 것 같아. 맞죠? 그래 놓고, 빵 무게, 봐봐. 빵 무게의 표본 평균이 이렇게 될 확률을 구하시오. 라고 했는데, 이 문제는 어려운 거.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문제는 뭐냐? 확률 변수가 2개 이상 등장하는 문제는 여러분들이 정말 어려워하거든요. 그래서 확률 변수가 2개 이상 등장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되게 쉬워. 뭐라고? 선생님, 확률 변수가 뭐라 했다고? something의 평균, something의 분산, something의 확률을 구하시오. 이렇게 말할 때 그 something에 해당하는 것이 확률 변수라 했잖아. 맞죠? 그럼 요 줄까지 읽어보면 누구의 평균, 누구의 정규 분포예요? 빵 한 개 무게의 평균, 빵 한 개 무게의 표준 편차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빵 한 개의 무게가 확률 변수였는데 근데 여기서 보니까 뭐랬어요? 빵 무게의 표본 평균이 누구 이하가 될 확률 그랬으니까 얘는 뭔데요? 새로운 확률 변수가 등장한 거죠. 맞습니까? 그럼 이것을 우리가 y로 잡아야 될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 얘랑 얘가 완전히 무관한가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서 한번 표현을 해보면 이럴 거예요. 여기 빵이 이만큼 있어요. 맞죠? 그럼 빵이 막 이렇게 있는데 요 한 개를 뽑았어. 그러면은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확률 변수 x라 잡는 겁니다. 맞죠? 근데 어떻게 한다? 여기서 36개, 여기서 해서 36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뽑아서 평균을 냈어. 그것을 우리는 뭐라 하는 거예요? x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확률 변수와 이 확률 변수는 완전히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다. 맞죠? 그렇구나. 그러면 우리는 y나 뭐 이런 걸 사용하지 말고 x바라고 표현을 하자는 거예요. 근데 이 확률 변수가 x바라는 것을 알자마자 모든 게 끝나죠. 왜냐면은 우리는 앞에서 방금 열심히 배웠잖아요. 누구와 누구의 관계에 대해서. x와 x바의 관계에 대해서. 맞죠? x와 x바의 관계에 대해서. 예? x와 x바는 평균은 어떻고 같고 맞죠? 분산은 x 분산의 n분의 1이 x바의 분산이다. 맞죠? 그러면은 24의 제곱에다가 36을 나누면 되는데 좀 예쁘게 표현하면 36을 뭐로 보면 되겠어요? 6의 제곱으로 보면은 지수 법칙을 이용해서 좀 더 쉽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요거를 조금 더 예쁘게 표현하면 맞죠? 조금 더 예쁘게 표현하면 6, 4, 24 맞나? 그럼 4의 제곱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럼 이게 바로 이제 주어진 조건입니다. 알겠습니까? 오늘 뭐 계속 연습하겠지만 포인트는 그거라고 보시면 돼요.
뭐다? 이런 일상적 표현을 우리가 어떻게 수학적 표현으로 바꿀 것인가? 수학적 표현으로 바꾸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확률, 변수를 파악하는 일이다. 알겠죠? 아, 됐습니다. 그럼 주어진 것은 우리가 수학적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구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정말 쉽다니까. 모르잖아. 빵 무게의 표본 평균 2라고 했잖아. 빵 무게의 표본 평균 2 그랬잖아. 그러니까 빵 무게의 표본 평균은 바로 누군데요? x바잖아. 그대로 써. x바가 맞죠? x바가 112 이하 1 확률, 112 이하 1 확률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근데 x바가 심지어 또 뭐를 따르기 때문에 정규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우리가 손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되고 평균이 120이고 맞죠? 그 다음에 112 해가지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이 넓이입니다. 맞죠? 그러면은 표준화 시키면 되죠. 여러분들 표준화 잘 시키잖아. 이거 표준화 시키면 0 되겠고 얘는 표준편차 현재 4라는 거 명심하시고 그러면은 마이너스 2 되겠죠. 그러면 이거 보니까 0.477이 이게 0.4772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0.0228 이렇게 되겠네요. 답은 0.0228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런 종류의 문제에서는 뭐가 중요하다고요? 일상적 표현을 수학적 표현으로서 주어진 것과 구하고자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확률 변수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확률 변수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누군가의 평균을 구하라, 표준 편차를 구하라, 누군가의 확률을 구하라 라고 할 때 그 누군가에 해당하는 것이 확률 변수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한 문제에 확률 변수가 2개 이상 나올 수 있다. 알겠죠? 그렇게 하면 되고 뒤에 문제 계속 풀어보면 충분히 잘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계속 갑시다. 이제 눈에 들어오죠. 확률 변수를 찾아라. 누군가의 평균, 누군가의 표준 편차를 줬어요. 심지어 정규분포를 따른답니다. 맞죠? 그러면 누구지 보니까 한 개의 무게잖아. 한 개의 무게. 단팥빵 한 개의 무게. 그러면은 얘를 뭐라 잡자? x라 잡자. 맞죠? 그러면 주어진 조건은 이거네요. x라는 것이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맞죠? 평균이 얼마에다가 400에다가 표준 편차가 50이라는 사실을 현재 알고 있다는 거예요. 맞죠? 그 다음에 이 가게에서 만든 단팥빵 중에 표본 추출. 그러면 우리가 x바가 나올 것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죠. 그 다음 뭐야? x바라고 벌써 줬네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또 미리 쓸 수 있죠. x바랑 x는 평균은 같은 거 이미 알고 맞죠? 그 다음 크기가 n이니까 그러면 얘는 50의 제곱분의 n인데 조금 예쁘게 쓰면 아까처럼 지수법칙을 우리가 활용을 하려면 여러분들 예쁘다고 느낄지 모르겠는데 루트 n의 제곱이다 이렇게 보면 맞죠? 왜냐면 우리는 분산보다는 표준 편차를 좀 구체적으로 알 필요가 있으니까 그럼 얘는 루트 n분의 50의 전체 제곱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죠? 그렇구나. 자 그러면 계속 소음을 내서 미안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x바가 390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 0.88보다 크거나 같도록 n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그랬는데 쌤 경험에 비추어 보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완전 멘붕을 겪습니다. 알겠죠? 왜? 변하는 게 2개잖아. 맞죠? x바가 390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 0.88보다 더 크거나 같도록 맞죠?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멘붕을 겪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힘이 조금 길러지면 이런 것들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으나 쌤이 일단은 좀 쉽게 해결할 수 있는 팁을 하나 줄게요. 뭐냐면은 그냥 얘를 등식이라 생각하고 얘를 등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얘를 등식이라 생각하고 등호라 생각하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알겠죠? 그러면은 쌤이 한번 해볼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P의 x바가 390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 0.88이 되는 n의 최소값 말고 그냥 n을 구하려고 한다. 이것만 알아둡시다.
그리고 나서 약간 상식적으로 접근을 하면 돼요. 이렇게 해서 그러면 지금 이거 얼마입니까? 400. 우리가 그리는 것은 x바에 대해서 그리는 거죠. 그럼 400에다가 390, 여기는 390. 맞죠? 그리고 지금 이게 얼마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야. 이게 그러면은 0.88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니까 그럼 얘는 0.33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고 0.33 찾아보면 있겠지. 없나? 8. 쫄아라. 0.38. 맞죠? 그럼 이거 1.2니까 얘가 얼마 됐으면 좋겠다? 마이너스 1.2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는 n은 얼마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맞죠? 그러면 그렇게 되는 n은 여기다가 한번 구해 봅시다. 우리가 표준화 시키는 공식에 의하면 어떻게 돼요? 390 빼기 400 맞죠? 분의 x바의 표준편차. 하필 지운 게 x바의 표준편차 얼마였어요 방금? 루트 n분의 50이었잖아요. 맞죠? 이게 얼마가 되도록 하는 마이너스 1.2가 되도록 하는 n을 구하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맞죠? 이런 번분수 계산은 뭐 잘 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은 계산해보면 어떻게 돼요 이거 50분의 루트 n을 저기 올리면 루트 n 곱하기 마이너스 10 맞죠? 는 마이너스 1.2가 되겠고 요거 날리고 마이너스 날리면 루트 n이 1.2의 5배가 되네요. 맞죠? 1.2의 5배면 얼마죠? 6인가? 6 맞죠? 6 따라서 n은 얼마다? 36 띠로링 쉽죠? 맞습니까? 이 부등식을 그냥 등호라 생각하고 문제를 푸세요. 근데 등호라 생각하고 문제를 풀었는데 이게 자연수로 딱 안 떨어지고 소수가 나오잖아.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약간 여우같이 풀면 n의 최소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으니까 n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면 이 얘기 뭐 다음에 합시다. 괜히 또 헷갈릴 수 있으니까. 됐죠? 그러면 이 문제는 우리가 방금 앞에서 연습했던 것을 또 한 번 연습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선명해졌을 거예요. 쌤이 강조했던 거 뭐라고? 이런 일상적 표현을 수학적 표현, 확률 변수를 파악해서 수학적 표현으로 바꾸어라. 이게 핵심이었습니다. 맞죠? 자, 그 다음 이제 추정으로 넘어온 것 같습니다. 추정은 항상 이 공식 딱 써놓고 출발하시면 되죠. 맞죠? 자, 요거는 뭐 다음 시간에 합시다.